연방통신위원회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AI 음성복제 사기 전화주의보를 내렸습니다. NBC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0만 달러 이상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아시아계 사기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총기로 무장한 차량 강도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 340여 명을 태운 인천발 LA 도착 아시아나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미공개 기밀 문서 전체가 어제 전격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AI 음성 복제 사기 전화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인의 목소리까지 도용해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FCC는 소비자 경고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AI 음성 복제 사기가 새로운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전에도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인의 번호로 전화가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지인의 목소리까지 도용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모바일 결제 앱이나 송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돈을 요구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의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을 사용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영상으로도 목소리를 진짜처럼 복제하고 복제한 목소리를 전화 사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들은 시니어에게 손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손자의 목소리를 복제해 현재 감옥에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나 체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FCC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를 걸되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인터넷 범죄신고센터에 보고된 노인 대상 사기 사례는 2023년 14%가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3개월 차이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20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3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20년 내 최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여론조사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올바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해선 찬성하는 미국민들이 41%로 반대하는 사람들 38%보다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전방위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중국에는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국경정책이 가장 큰 지지를 얻었는데 응답자의 56%가 국경정책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의 이번 조사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샘플로 조사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아이작의 사기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에는 한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수백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도용해 최소 120만 달러 이상의 금융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신분 도용 범죄를 통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크레딧 및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한인 1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범 일당은 한인 30세 정현우 씨를 비롯해 중국계인 카키 스티븐 청, 치안궈, 칭밍왕, 지오아주 얀, 스젠 리우 등 총 6명이라고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훔쳐낸 신분 정보를 바탕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을 활용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뒤 울타, 세포라, 놀스트롬, 메이시 등 대형 소매업체에서 도용된 피해자들 명의로 크레딧 카드와 계정을 만들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형 소매업체들이 입은 피해가 최소 120만여 달러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기범들의 일부가 미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해왔으며 이들에게는 비자 사기, 위조 신분증 제작 장비 소지, 접근 장치 사기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일당 중 한인 정 씨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5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 런랜시티에서 총기로 무장한 차량 강도가 시민들을 위협하며 차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을 뒤를 쫓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퀸즈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총기로 무장한 차량 강도가 7대의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며 4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최근 범행은 지난 9일 일요일 오전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운전자의 차 키와 일행들의 휴대폰 및 기타 개인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후 피해자 차량이 렌지로버를 몰고 스타인웨이 스트리트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4명 모두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일요일에도 롱아일랜드 시리의 5스타 뱅킷 홀 앞에서 45세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을 보이며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범인들은 금반지, 목걸이, 휴대폰, 차키 등을 강탈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해당 범행을 일으키기 하루 전인 1일 토요일 새벽 5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차량을 강탈했습니다. 이외에도 2월 15일 회색 세단 강탈, 2월 10일 BMW 강탈 등 총 7대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NYPD는 15일 2명의 용의자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인천에서 승객 340여 명을 태우고 LA 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 A380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항공편이 10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 일부가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사고 여파로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으며 승객들을 위한 대체 항공편을 급히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에 따르면 지난 17일 LA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의 엔진에서 조류 충돌 사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당시 비상 상황 없이 정상 착륙을 했지만 이후 정비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은 사고 경위와 기체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대체 항공편 투입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17일 밤 11시 출발 예정이던 인천행 203편이 결항됐습니다. 203편의 긴급 대체 항공편인 2033편은 어제 오전 9시 50분쯤 2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지방도시나 한국 외의 인접국가가 목적지인 승객들에게는 타 항공사와 외항사와 협력해 티켓을 변경하거나 공항 주변 호텔 투숙을 지원하는 등 승객 개개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공항에서도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공항들에서 약 13,200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하루 평균 약 37건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범죄로 남아있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미공개 기밀 문서 전체가 어제 전격 공개됐습니다. 이번 문서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수만 건의 문서 파일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수십 년간 기밀로 유지됐던 이 문서들은 3월 18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립문서보관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CIA 내부 그룹이 암살에 개입했다는 이론을 조명하는 내용과 함께 소련의 첩보기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1967년 6월에 작성된 한 메모에는 전직 육군 정보장교 출신의 게리 언더힐이 케네디 암살 다음 날 워싱턴 DC를 급히 떠났으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뉴저지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CIA 내부 소규모 그룹이 암살을 주도했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목숨 역시 위험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도 채 안 돼 언더힐은 워싱턴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고 검시관은 이를 자살로 판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부인 제클리 케네디 여사와 함께 카 퍼레이드를 하던 도중 해병대 출신인 리 하비 오스왈드가 쏜 총탄에 맞아 서거했습니다. 오스왈드는 케네디 암살 4년 전 소련으로 망명했으며 암살 직전 멕시코에 있는 쿠바 영사관을 방문해 소련 대사관과 접촉한 뒤 여행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틀 후 감옥 이송 중이던 오스왈드 역시 사살당했으며 케네디 암살 사건은 공식적으로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케네디의 죽음에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1922년 제정된 케네디 암살 기록 공개법에 따라 의회는 2017년까지 미공개 JFK 관련 문서를 모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수천 건의 문서를 공개했으며 2018년에도 19,000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케네디 암살 관련 미공개 문서를 공개한 것은 두 번째 임기에서 강조했던 투명성 강화 공약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퀸즈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사업장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와이스톤에 있는 정비소 정문에는 그를 추모하는 꽃들이 장식돼 있었지만 그의 사망에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며 경찰이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경찰은 65세의 정비소 주인이 목과 팔꿈치에 상처가 있었으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기관 소식통은 수사 초기 단계라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MTA는 30여 년 만에 메트로카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TA는 이제 대부분의 승객이 옴니카드의 탭앤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승객 150만 명과 많은 노인, 장애인들이 옴니카드가 제공한 할인요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여전히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메트로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판독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카드는 1993년에 도입돼 지하철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는 승객들이 토큰을 가지고 다녔고 토큰은 200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의 윌리엄 신 씨,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의 세실리아 주 씨가 임명됐습니다. 윌리엄 신 신임 LA 카운티 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검찰 소속 검사를 역임했으며 공군 예비군 법무보좌관 그리고 2019년부터 공군 방위군 법무참모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세실리아 주 판사는 역시 검찰 출신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 소속 검사, 커미셔너 등으로 재직했습니다. 세실리아 주 판사는 이번에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마이클 리브티 판사가 은퇴하는 자리에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라번 로스쿨을 졸업한 세실리아 주 판사는 소속 정당은 없습니다. 새로운 금속 슬레이트가 최근 워싱턴 스퀘어 공원 근처의 ACE 노선을 운행하는 웨스트 4번 지하철역 플랫폼에 공개됐습니다. MTA는 이 같은 역의 변화는 노숙자들의 잠자리를 막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기차를 기다릴 때 승객들이 앉을 곳도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64세 승객은 아들이 장애인이어서 앉을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근 부상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던 승객은 플랫폼에서 벤치가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